이상의 모든 선구 말씀에서 한결같이 나오듯 경자년으로부터 갑진년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 정업에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일임유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유시면은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지요. 원래 그 시간이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니까 선천태양으로 상징되는 건도운도 2017년 정유년에 그 기운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선천은 도금독양의 세상 아닙니까? 독불장군이었다가 이제 짝을 얻어 정음정양의 부부관계를 맺으면 함부로 나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음정양으로 건곤을 짓게 하려니와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치 못하게 하리라는 말씀에 보듯 일임유배라 할 때 짝배자를 쓰신 건 유시의 해가 떨어지듯 이제 선천의 운기가 사라져 정음정양의 시초가 되는 시간대라는 방점을 찍으신 것입니다. 일테면 한여름 더위가 최고조일 때 하지에 이름 시상이 한 점을 찍는 것에 비유될까요? 후천이 시작되는 한 점이 찍히는 그 때의 정신을 상징하기 위해서는 일입유배라는 이 네 글자로 딱 정의하신 것입니다. 2018년 19년 무술기해년은 선천 천지비의 몸에서 후천 지천태로 그 바탕이 뒤집히는 해라는 말입니다. 선후천의 체가 바뀐다고요. 그러니 무기위 번신, 곧 몸을 뒤집는 이유가 무기를 중심으로 이제 선후천이 바뀌기 때문에 한문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019년과 2020년 기해년과 경자년은 해자 남분이라 해서 북방의 현무는 선천에 비유하여 해에서 물러간다 하셨고 반면 동방의 청룡은 후천에 비유하여 그 시작을 자의 해인 경자년으로부터 온다 하셨습니다. 기해년과 경자년, 바로 이 해자에서 선후천이 어렵게 나뉜다는 그 표현 속에는 천지가 지천으로 뒤집히는 선후천 교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기해에 포하고 경자에는 봉천문한다 하셨습니다. 150년 살게 될 일이로다 하는 고수부님 말씀처럼 만일 상제님께서 계속 쭉 살아 계셨다면 150세가 되셨을 해가 바로 동청룡이 자잘에 하여 후천 새하늘이 열린다는 천계의자, 자의 천계라 하여 하늘이 열린다 하셨습니다. 정읍에서도 이에 3월 1일 동학위령제를 시작으로 조화정부 각 부서의 천지 대신들을 모시는 수많은 천지제를 올리고 나서야 동년 8월 보름 추석 대모님 제향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하늘이 선의 씨앗만 남기려는 추성기를 맞아 새 천지 주인께서 심판의 백보자에 자리를 잡으신 고는 원년으로 치영 명시의 천시를 받들게 된 날입니다.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문에 원자는 일안이 무극이요, 방자는 이안이 방극이요, 각자는 삼안이 태극이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처럼 청계의자의 경자년에 무국의 존재께서 자리 잡는 시간이어서 후천 곤동우를 여는 좌선하도의 새 판을 까는 시간이었다면 기백어축의 신축년은 반극의 존재께서 자리 잡는 좌선 낙서의 판이 얹혔습니다. 이어 방고 5화 원년인 임기여인의 이민년에는 낙서 바탕에 태극의 존재께서 정의하시고 이렇게 7월 7석 3호야 백중에 사도의 도리를 세워서 만세 대도정사의 초석 대한도국을 여는 개천대제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새 나라를 상징하는 정력 기반의 후천 태극기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듬해 계묘년 음력 6월 24일에는 기해 포하고 경자 봉천문 신축 27 인도통 이민상봉 임상인 계묘의 동곡에 들었노라는 말씀의 순서처럼 천지인이 모두 자리 잡으신 다음에 비로소 정읍으로 들어오셔서 서신사명 수부사명 제를 통해서 천지 황극이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서신사명과 수부사명은 선천의 근본이신 상제님과 고수부님에 대한 지칭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봄이 지나 이제 가을에 추수하러 오시는 황극이신 상제님과 고수부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언제까지 묵은 하늘, 과거의 두 분에 매여 있으려는지 안타깝기만 하군요. 이제 추수하러 오시는 두 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상제님과 고수부님, 이 두 분의 상징이 용봉과 태을부이고 이 두 분에 의해 새로 세워지는 나라가 대한도국입니다. 황극이 붙어있는 그 본체를 태극이라 하지요. 천년으로 우주일가 하시는 마고성의 주인 화한당께서는 태극이 위이시며 그 본원의 자리에 천지어머니 무국이 자리합니다. 이를 태극도설에서 무국이 태극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십무국은 반극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천지이치의 모든 시스템이 바로 일임요배 해자남분의 무기 한문을 지나서 경자년으로부터 계면년까지 일출임묘진의 지난 몇 년 사이에 모두 깔리게 되었습니다. 상제님께서 동일한 내용을 유서에 또다시 반복해 남겨놓으신 이유는 성사제인의 때를 넌지시 일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때가 2020년 경자년으로부터 신축이민 개묘까지 상제님이 짜놓으신 모사제천의 프로그램대로 저희 일꾼들은 이와 같은 천지이치의 법도에 따라 신도에서 움직이시는 대로 인사에서 빠짐없이 명받들어 성사제인의 길을 걸어왔으니 이신사의 법칙 그대로 천지일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천지 말씀을 깊이 헤아리는 신무원려한 진리 공부는 어디로 가고 도수풀이네 뭐네 비아냥되며 알라딘의 램프 요정처럼 반짝 나타나 도수를 쓰는 진인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진인 입장에선 그런 건물들을 데려다 어디다 쓸까요? 손에 쥐어줘도 모르고 보고 듣고도 모르는 사람들, 진인이 왜 그들이 필요할까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 발 닿는 곳, 모이는 곳은 필히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하셨는데 뭐하러 사람 끌어모읍니까? 솔직히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설령 도통을 했어도 굳이 도수를 보여줘가며 사람들을 끌고 갈까 싶습니다. 지금은 인간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어디 요행수나 바라고 진인에 의지하려는 사람들 천지에서 곱게 볼 것 같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공부해서 스스로 열매가 되세요. 자기 공부 자기가 해야지 진인이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일출인묘진의 마무리인 가벌로 머리 드는 금년갑진은 그동안 자로부터 진까지 연으로 다투다 이제 지천의 이치에 따라 달로 다투는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일거 원래 인빈유방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천태 음도수는 해는 가고 달이 오는 도수이기에 갑자로 시작되는 월건입니다. 지난 동짓달인 갑자월로부터 달로 다투게 되면 갑자월축 병인 정묘 무진월이 나오니 음력 3월인 무진에 이르러 비로소 기도무진의 천시를 받들게 되었습니다. 배짜는 바디와 머리 빗는 빛과 같다 하신 정음정양공사의 속뜻이 간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렇다고 기도무진이라 하여 지난 88년이 무진년이니 60년을 더해 앞으로 오는 2048년 무진년을 두고 하신 말씀이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무진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차로서 기도무진 동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월건으로서 기도무진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서가 재무진춘하거든 이라 하시어 해의 차례가 무진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월건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유 오미 낙당지설 하니 하이호이까 라는 질문에 신미는 신민이 신미지만이 미간이라 라 답변을 하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무진기사 다음에 경호, 그 다음에 심이 아닙니까? 물론 그 말씀하신 속내는 따로 계시지만 표면적으로는 연소자를 위 강생원지 가연이라고 하신 부분에서 해 차례인 세서보다 작은 월건임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잔치는 축하할 때나 여는 것이고 사람이 모이는 일이며 통합의 상으로 머리를 드는 일입니다. 진도진법의 길을 여는 기도무진의 사건이 모두가 축하해야 할 잔치이긴 하지만은 현실은 겨우 이를 아는 사람만 아는 집안 잔치 정도이기에 월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감요록의 말중문에도 그 시기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으니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청룡황도 대개년 왕기불의 태을선은 청룡황도가 크게 열리는 해에 왕기가 태을선에 실려온다는 뜻입니다. 이중선 선생의 천지개백경 개면년 공사기에는 왕성하다 할 때의 왕기로 나오며 도전에는 황제할 때의 이 황자와 임금 왕자로 청룡황도 대개년에 왕기불의 태을선이라 했습니다. 황도는 태양이 1년에 걸쳐 지나가는 하늘길로 분분점을 기준으로 황도를 따라 태양이 15도씩 움직일 때마다 절기가 바뀝니다. 원래 태양이 움직이는 길을 뜻하지만 태양의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 임금인 천자의 의미도 있기에 운상하는 소리를 우로라 하나니 어로는 곧 임금의 길이라 이제 황극신의 길을 튀어노라 하는 말씀에 보듯 황도의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조선 빼인 태을선이 둥둥 떠오는 왕기불의 태을선이라는 구절에서는 천자부해상 공사가 연상이 됩니다. 어쨌든 청룡황도 대개년이라는 것은 올해 갑진년을 의미하며 왕기불의 태을선은 임금 왕자 앞에 날일자로 상징되는 기상이 대인인 인물이 태을선에 실려온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태을서는 태을이 상징하는 바인 부천 축판의 주장신을 태운 배를 의미합니다. 그 분을 상제님께서는 환극신이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구절, 청괴만정지월 백양무화지일은 청룡황도 대개년으로 묘사된 갑진년 중에서도 모월모일에 대한 언급인 듯 보입니다. 괴는 회화나무라 해서 그 기원은 고대 중국 주왕조에서 시작됩니다. 조정뜰에 세 그루의 회화나무를 심고 삼공이 이것을 향하여 앉았다는 데서 온 말로 삼공을 달리 삼괴라고도 합니다. 또한 조정을 괴정이라 불렀다 합니다. 그러니 청괴만정에서는 마치 삼공의 보필을 받는 임금이 자리한 조정의 모습이 그려지니 임금을 상징한 기두무진의 황룡의 달이 연상됩니다. 이어 백양무화지일이 구절이 나오는데 원래 포도나무과 나무의 개화 시기는 4월쯤으로 백양무화지일은 백양이 아직 싹 틔우지 않은 시기에 대한 암시입니다. 태정가사나 동학가사, 진사성인 출세가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구절임을 감안하면 동풍 3월이나 진손 양목의 예화에서 보듯 38목 춘3월에 어떤 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절, 청룡지세 이제궁궁 백마지월 이제얼려를 보면 이제궁궁 이제얼려의 때를 정확히 청룡지세 백마지월로 찍어 놓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갑진년 음력 5월이 경우월이 되니 설마 한 60년 후인 2084년을 두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궁궁과 얼렬은 어떤 의미이고 왜 이 시기에 궁궁과 얼렬에 이롬이 있다 하였을까요? 도대체 궁궐은 어떤 상징일까요? 이 문제는 모임시에 이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절은 흑호증 하도립 청룡제하 원년입니다. 여기서 흑호는 이민년을 가리키며 정하도립, 즉 하도가 서는 것이 정음된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이민년은 청룡제화의 원년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도가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대목은 하도 우선지운과 낙서 좌선지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하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천하도가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을 뜻하는 후천하도를 의미합니다. 이 천지 어머니의 자리를 정역에서는 거중이 오니 환극이니라 하였습니다. 이 환극은 낙서의 견우직녀 5환극이 아니라 하도의 본체 5환극으로 이제 천하의 난국을 당하여 장차 만세의 대도정사를 세우려면 환극신을 옮겨와야 하리니 라는 말씀에 나오는 환극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인가요? 이민년에 정하도립, 곧 환극신이 선다는 뜻으로 나라를 세움이 정음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인가요? 이민년에 정하도립, 곧 환극신이 선다는 뜻으로 나라를 세움이 정음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만세 대도정사의 초석이 이때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선생 또한 정력 선우천 주해도수에서 광고 5화 원년 이민을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의 내용에서 선천은 216만리요, 후천은 324만리니 선우천 합계수는 540만리인데 광고 5화 원년 이민으로부터 청나라 광서 10년인 갑신에 이르기까지가 11만 8643년이라 하였습니다. 이때 이 광서는 청나라 제11대 황제인 광서 때의 연호로 광서 10년인 갑신년은 1884년에 해당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광고는 중국 신화에서 나오는 최초의 창세신으로 죽은 후 그의 몸은 만물이 되었다 합니다. 광고로부터 대청 광서 10년 갑신에 이르는 시간은 선천 개벽 이후 대중화인 청나라가 내리막길을 걷는 시대적 배경입니다. 반자는 소반이나 쟁반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지만은 이 문장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철학적 본의는 하도의 바탕 자리를 말합니다. 선천 하도와 후천 하도의 양면성이 내포되어 있기에 정력을 쓴 일부 선생의 의도는 후천 개벽의 곤도운 역시 동일한 이민에서 시작한다는 속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창세 신화를 차용한 것은 하도라는 그 바탕 위에 새 천지가 교체되는 때를 맞아 소중화가 뒤집혀 천하의 중심국인 대중화로 구분이 바뀌는 상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소중화의 음혹한 시절을 겪었던 우리나라가 대중화인 천자국으로 태어나는 시발점인 이민년의 이 날을 청룡제화 원년이라 하였고 상제님께서는 세간에서 7월 보름을 백중이라 하나니 백중이라
100가지 일이 모두 적중하리라 하시고 이 글은 세상 비결이니 잘 기억하여 두라 하시며 7월 7석 사모예를 말씀하셨습니다. 백중백중 하신다는 것은 이제 천하의 난국을 당하여 장차 만세의 대도정사를 세우려면 한극신을 옮겨와야 하리니 한극신은 천국 광서제에게 응기되어 있느니라는 말씀에 나오듯 만세의 대도정사 그 가운데 한극신이 앉으시는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가 함축된 표현입니다. 이날 백중간질은 붉은 닭으로 정유일친이기도 합니다. 붉은 닭 소리치고 판박 소식 들어와야 도통판을 알게 되고 도통판이 들어와야 나의 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나오듯 대한도국의 개국에 대한 이 소식이 판박 소식인 것입니다. 어쨌든 누구라도 비결서에 나온 대로 이민년에 나라의 초석을 닦던지 백중백중이라는 상제님 말씀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놔야 그나마 진법을 주장할 건덕지라도 있지 않을까요? 진도 진법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에 못 미치더라도 최소한의 필요 조건은 충족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진법임을 주장하는 단체들에서 과연 흑호증 하도립 청룡제화 원년에 걸맞는 선언을 한 곳이 있기는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이민년, 그러니까 2022년 칠석절을 지나 백중에 만세 대도정사인 대한도국을 여는 개천대제를 모시던 그 전후 과정에 신도에서 진행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오프라인 통적 모임 때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성구 말씀도 있습니다. 붉은 닭 소리치고 판박 소식 들어와야 나의 일이 될 것이다. 상시름 딸 사람은 술이나 먹고 잠이나 자면서 누워서 시치렁고 있다가 상시름이 나온다고 야단들을 칠 때 그때 일어나서 판 안에 들어온다. 만일 닭 울기 전에 잠든 자는 죽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상시름 딸 사람은 다들 착각하는데 인사 문제가 아니라 신도입니다. 상제님께서 상시름은 상두쟁이가 하네 하시니 공우가 그 뜻을 여쭈니 상두는 북두이니 칠성이니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시름이 나온다고 야단들 칠 때 그때 일어나서 판 안에 들어오시는 그분은 북두 칠성이 내 별이니라는 말씀에 드러나듯 바로 상제님입니다. 그러니 이민년 백중에 태어난 붉은 닭이 소리쳐 때를 알리는 것은 인사 문제인 것이고 상시름이 나온다고 야단들을 칠 때 그때 일어나는 분은 상두쟁이 상제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만일 닭 울기 전에 잠든 자는 죽으리라는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5번째 구절은 무궁진사호운 3일병화 만국통합이라 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개감유록 마룬론에 보면은 통합진년 하시 용사적구 희월야라 했습니다. 즉 통합되는 때는 어느 때인가? 용사적구의 기쁜 달이네라 했습니다. 용사는 진사년을 얘기하고 적구는 병수론이니 2025년 음력 9월입니다. 어차피 앞일은 지켜볼 일이지만은 당제님께서 일장 사오미 계명을 말씀하시고 고수부님의 내 일은 되어놓고 봐야 하느니라는 말씀을 보더라도 앞으로 남은 3년여의 추세를 지나보면 알 일입니다. 이상의 내용 중 4번째 구절 흑호증 하도립 청룡제화 원년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는 하도 낙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다음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